세계 1위 인구 대국 인도. 사용하는 모의 수만 1000개 이상. 인구의 80%가 힌두교지만 이와 별개로 3억의 신이 존재. 인구의 수만큼 신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압도적인 숫자들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성이 가득한 곳이 인도입니다. 델리의 중심에 있는 한 사원. 300kg짜리 황금돔으로 유명한 이곳은 구르드와라 방글라 사힙 시크교 사원입니다. 시내에 있는 사원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규모보다 유명한 것이 사원 내 외부의 금장식. 모두 진짜 금으로 만든 금박을 입힌 거라 황금사원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립니다. 모든 이들에게 24시간 개방을 하는 사원. 시크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로 매일 수만 명이 이곳을 방문하는데요. 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시크교에서 중하게 여기는 머리카락을 가리는 겁니다. 관광객들에게도 예외는 없는데요. 또 하나, 맨발로 다녀야 합니다. जूते इसलिए उतारते हैं बाबा जी के दर्शन करने जाते हैं हाथ पैर धो के पैर धोने हाथ मुंह धो के फिर बाबा जी के दर्शन करने जाइदा है सिर ते रुमाल बन्नो ये बाबा जी दा हैगा है बाबा जी दा मर्यादा है। 이 규칙 때문에 사원 초입에 신발 보관소가 따로 있는데요. 4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신발 보관과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신발 보관함 개수만 12,000개가량. 사람이 많은 주말에는 신발을 맡기려는 줄이 길게 늘어서기도 한다는데요. 신발을 맡기고 열쇠 같은 이 표를 받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신발 보관소에는 보관뿐 아니라 특별한 서비스도 하고 있다는데요. 바로 신발 관리사. 맡긴 신발들 중에서 지저분한 것들을 깨끗이 닦아주는 건데요. 비용은 무료. 모두 보관소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닦아주는 일은 보관소 사람들의 주 업무는 아닌데요. 사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서비스입니다. 머리에 두건을 쓰고 맨발을 하고서야 사원 입장 가능. 입구에 있는 물길에서 발을 씻는 것도 필수입니다. 사원 안에는 사로바르라고 불리는 커다란 연못이 있는데요. 치유의 기능이 있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인도인들에게 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जो सरोवर का जल होता है इसको हम अमृत जैसे होली वाटर होता है ये तो इट हैज़ ऑल द पावर्स ऑफ हीलिंग ऑफ प्योरिटी ऑफ कनेक्टिंग विद द गॉड सो आज वी आर गोइंग अब्रॉड एंड वी वर वेरी श्योर कि जाने से पहले एक बार इसको होली वाटर में हमें स्नान करवाना है डिप करवाना है तो इवन ही इज़ वेरी फॉन्ड ऑफ वेन एवर ही विल विजिट एनी गुरुद्वारा It's his own very wish that मुझे स्नान करना ही है. 기도를 드리기 위해 원칙을 지키는 모습. 종교가 생활이고 규범인 종교의 진심인 나라답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가 끝나면 사원 옆 건물로 모여드는데요. 줄까지 딱 맞춰 정렬해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체 이곳에서 뭘 하길래 사람들이 이리 모이는 걸까요? सर हम गुरुद्वारा दर्शन करने आते हैं मत्था टेकने आते हैं अगर टाइम रहता
है हमारे पास, तो लंगर भी करके जाते हैं। मीन्स लाइक जो वेट करने की बात बोली आपने खाने को, तो वो वेट करना पॉइंट ये है कि वो 5 स्टार होटल में जो खाना मिलता है उससे भी बहुत बेहतर ये गुरु का प्रसाद है, जिसके लिए लोग यहाँ पे लाइन में लगते हैं, बैठते हैं, वेट करते हैं और खाना खाते हैं। 사원에서는 이곳을 찾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먹는 과정 역시 종교 의식의 하나로 중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 시각 안에서는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 넓은 곳이 식사 공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식당은 정비 시간인 11시에서 12시를 제외하고는 종일 열려 있는데요. 정비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가장 붐빈다고 합니다. 보통 한 번에 식사하는 인원은 대략 900명가량. 식당에는 의자나 테이블 없이 오로지 카페뿐인데요. 이 카펫에 앉아 식사를 합니다. 긴 카펫에 앞뒤로 두 줄씩 사람들을 빽빽하게 채우고 나면 식사 준비 완료. 밥 먹는 사람들이 많아 식사 때는 봉사자들까지 나서 일을 돕는데요. 식기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식판 하나. 모두가 동일합니다. 차별 없이 평등하게 나눈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메뉴 다리라고 불리는 인도인들의 주식인 스프와 마살라를 넣어 만든 커리, 거기에 짐꾼들도 먹었던 인도의 대표 빵인 로티입니다. 특히 로티를 받을 때는 반드시 두 손으로 공손히 받는 것이 규칙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말을 공부했습니다. Bread which we give to everybody to eat. And this is called prasad. Prasad is the gift from the God. 식사하는 동안에는 누구와 대화를 하지 않고 온전히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음식을 준비해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합니다. खाना सादा है लेकिन बहुत अच्छा है, पेट भरने के लिए भी और मतलब न्यूट्रिशन वाइज भी परफेक्ट होता है। प्रसाद वाहेगुरु जी, प्रसाद वाहेगुरु जी। 음식은 몇 번이고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사원 요리사들은 거의 24시간을 쉬지 않고 요리를 해야 합니다. एक टाइम में 800 से 900 लोग बैठ के एक टाइम में खाते हैं और पूरे दिन में नॉर्मल डे में 20 से 25,000 और वीकेंड संडे गुरुपुरब 1 लाख प्लस। हाँ जी, हमारा 24 घंटे लंगर चलता है और 24 घंटे लंगर बनता रहता है। ताज़ा लंगर देते हैं हम, स्टॉक करके लंगर नहीं खुलाते, बनाते जाते हैं, खुलाते सर्व करते जाते हैं। 사원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고된 일터로 꼽히는 주방. 보통 매일 새벽 5시에 식재료를 들여오는 것부터 작업은 시작됩니다. 20 क्विंटल आ जाता है, कभी ज़्यादा भी आ जाता है। 입고되는 채소량만 이 정도고 곡물은 아예 따로 들어옵니다. यहाँ पे टोटल आइटम्स हैं जो फूड्स की किचन में यूज़ होती हैं, सभी आइटम्स हैं। आटा, दाल, चावल, मसाले, मिर्ची, हल्दी, मतलब एवरीथिंग, चीनी, मतलब रिफाइंड घी, देसी घी, सरसों का तेल, एवरीथिंग। 톤 단위로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양의 식재료. 검수 역시 곡물과 채소로 구분해 확인 후 창고에 보관하는데요. 창고도 4곳이나 됩니다. 콩밀과 쌀은 당일 사용할 주방 옆으로 이동. 한 번에
3,000kg에서 5,000kg 정도를 옮겨둡니다. हाँ वो एक मतलब मैक्सिमम 1 या 2 दिन का। 그 시각 주방 한편에서는 재료 손질이 한창인데요.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작업에는 봉사자들까지 포함해 대략 100여 명이 투입. 채소 종류별로 나눠서 손질을 합니다. 한바탕 눈물을 흘리면서도 꿋꿋하게 양파 손질을 하는 작업자들. 눈물이 나든 말든 손은 쉬질 않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제작진을 위한 작업자만의 특단의 조치. 이거 무슨 뜻인가요? 이거 양파를 위에 올려놓으면 눈 매운 게 괜찮아진대요. 겉모습은 영락없이 오이같이 생긴 채소. 애호박이랑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वैसे आलू भी बोल देते हैं पंजाबी में और घिया भी बोल देते हैं। ये सब्जी बनेगी, सब सब्जी है, ये भी जो भी है ना। 재료 준비가 끝나가면 본격적으로 사원의 주방도 가동에 들어갑니다. 주방에 있는 솥은 모두 600리터 대용으로 9개가 있는데요. 커리와 달 그리고 밥 전용으로 사용합니다. This is around 15,000, 10,000 people. 600 लीटर टोटलिटी में है। 300 लीटर है। 모든 작업은 오전 8시 아침 식사 시간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주방이지만 하루의 첫 조리와 재료 손질은 아침 식사에 맞춰 하고 있습니다. 콩으로 만든 수프인 달에는 다양한 종류의 콩과 함께 혼합 향신료인 마살라가 들어가는데요. 인도 음식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재료 중 하나입니다. 적게는 서너 개에서 많게는 수십 가지 향신료의 조합으로 만드는 마살라. 대부분 집에서 만들어 사용하는데요. 집집마다 장맛이 다르듯 마살라의 조합법도 다르다고 합니다. 사원 음식 역시 마살라에 다른 향신료를 섞어 맛을 내고 있는데요. 쉽게 하는 것 같아도 매번 같은 맛을 내는 것은 까다로운 작업. 간 맞추는 일은 요리사들 중에서도 경력자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혹여 탈까 요리가 완성될 때까지 불 앞을 지킵니다. 조리가 끝난 음식은 한쪽으로 옮겨야 하는데요. 무거운 데다가 뜨겁기까지 해 혼자는 무리. 장정 5이 힘을 합쳐 조심스럽게 작업을 합니다. उसमें चावल, प्रसादे, दाल, सब्जी, अचार, सलाद. 이제 남은 요리는 로티뿐인데요. 가장 많이 먹는 메뉴라 로티만 만드는 사람이 20명 가까이 됩니다. ये मतलब सारी बनती रहेगी, लेकिन सारी पूरी रेडी बनती रहती है। 그도 그럴 것이 하루에 필요한 로티 양만 최소 5만 장. 주말에는 최소 20만 장이 넘게 있어야 하는데요. 때문에 쉴 잠조차 없이 돌아가면서 로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워낙 반죽이 얇아 잠깐 딴청해도 타기 일쑤. 100 किलो आटा बनेगा।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데요. 30초에 한 번씩 반죽을 뒤집으며 초집중을 해야 로티 한 장이 만들어집니다. 대형 팬 앞에 서서 쉼없이 팔을 움직이는 작업은 고된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남았는데요. 바로
기라고 불리는 인도 요리에 쓰이는 버터를 발라주는 겁니다. 예부터 인도에서 사용하는 이 버터는 불의 신에게 바치는 신성한 음식으로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이 액상 버터까지 발라주면 로티가 완성됩니다. 완성된 요리들이 하나둘 배식부 쪽으로 모입니다. 오늘도 시간에 딱 맞춰 식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로티와 쌀밥, 달과 커리까지 소박한 메뉴지만 이 한 끼 식사에 100여 병의 정성이 담겨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특별한 거 아닐까요? 사원에서 요리를 만드는 만큼이나 신경 쓰는 일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깃발 교체 작업입니다. 40m 고공에 있는 깃발을 새 것으로 바꾸는 건데 비나 바람의 영향이 없으면 매일 진행이 됩니다. 깃발 교체에 드는 비용은 우리나라 돈으로 800만 원 가량. 인도 직장인들의 1년 평균 연봉보다 높은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It's a seva taken by my wife, Charanjit Kaur, for her good wishes from the God.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을 빌기 위해 깃발 교체를 신청한 사람들. 그 염원을 담는 일이기에 성직자가 직접 진행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작업. 먼저 기존에 있는 깃발부터 벗겨내며 위로 올라갑니다. 이를 위해 로프를 끌어주는 작업자들도 필요한데요. 보통 작업은 3인 1조로 진행이 됩니다. 뒷대에 매달리는 사람과 로프 작업자가 호흡을 맞춰야 하는 작업. (40m) 높이의 사람을 올리려면 20여 분 동안 계속 로프를 감아야 하는 힘든 작업입니다. (40m면) 아파트 13층 높이 정도 되는데요. 아파트 13층에 매달려 일을 한다는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하지만 작업자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오로지 일에만 몰두하는데요. 기술뿐 아니라 담력 없이는 어려운 작업. 이 일을 하루에도 두세 번씩 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30여 분 만에 깃발 제거 완료. 이제 새 것으로 갈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욱 신중을 기하는 작업자. 정성스레 깃발을 묶고 누군가의 소원을 진심으로 빌어줍니다. 이제 작업도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1시간이 좀 넘게 걸려 깃발 교체 완료입니다. ਵਾਹਿਗੁਰੂ परमात्मा गुरु साहब जी अंग संग सहाई होंगे आ तो डर नहीं होता मालिक नाल सहाई होंगे 벗겨낸 깃발은 교체를 신청한 사람에게 주는데요. 신성한 것으로 여겨 소중히 간직한다고 하네요. 북적북적하던 사원도 한산해지는 새벽 시간. 가장 사람이 없는 시간에 맞춰 청소를 시작합니다.
종일 뜨거운 열기 속에서 수톤에 달하는 식재료들을 다루느라 엉망이 된 주방. 모든 식기와 도구까지 다음 작업을 위해 깨끗이 닦아둡니다. 하루 근무 시간만 12시간. 종일 서서 무거운 음식들을 다루다 보니 안 아픈 곳이 없다는 요리사. 그중에서도 가장 통증이 심한 건 허리라는데요. 힘들 때면 동료들과 몸을 풀면서 통증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고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새벽 5시부터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इसे कोई ज़्यादा भूखा नहीं जाता जो मर्जी आवे लंगर छक के जावे जितनी मर्जी संगत आवे लंगर छक के जाएगी भूखा कोई नहीं जाएगा। 이런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는 수도 뉴델리. 채식주의자가 많은 나라의 수도답게 큰 규모의 청과물 시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도인들 사이에서는 아시아 최대의 청과물 시장이라고 불리는 이곳. 뉴델리에서도 북쪽에 위치한 아자드푸르 만디입니다. 크게 4곳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곳의 면적만 40만 8천 제곱미터. 오로지 청과물만을 취급하는 시장치고는 규모가 꽤 큽니다. 그중 A블록은 세계 최대의 양파 수출국답게 양파를 주로 거래하고 있고요. B블록은 다양한 채소들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도매와 소매 거래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करेला, परवल, टिंडा, मेड इन इंडिया. 한국에서 여주라고 불리는 카렐라는 다른 채소와 섞어 주스를 만들 때 많이 쓰고요. 수박을 작게 줄인 것처럼 생긴 빠루와리, 생긴 건 사과인데 오이 맛이 나는 채소 틴다까지. 이 3가지가 요즘 계절에 주로 거래된다고 합니다. 아자드푸르 만디에서 유일하게 과일들이 거래되는 곳이 C블록. 지금은 우기라 과일 거래가 많지 않은 시기. 라임을 빼고는 거래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사람과 물건, 차까지 뒤엉킨 이 복잡한 시장에 유독 눈에 띄는 이들이 있는데요.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누구보다 민첩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짐꾼입니다. 시장 곳곳을 다니며 물건을 옮기는데요. 얼핏 봐도 무게가 나가 보이는 호박. 이곳에서는 호박도 속을 확인한 다음 판매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수박 살 때의 모습과 비슷하네요. 호박 판매가 결정되면 이제부터가 짐꾼들이 나설 차례.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전 준비부터 해야 한다는데요. 짐을 머리에 이고 옮기다 보니 무게를 분산시켜줄 두건은 필수입니다. 가게에 소속이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때그때 일거리를 찾는다고 하네요. 호박 3개, 60kg을 옮기는 비용은 30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480원. 보통 건땅을 받는 짐꾼들은 옮기는 물건의 무게와 종류, 거리에 따라 20에서 50루피까지 받는데요. 낮 시간은 길도 복잡하고 사람도 많아 대부분 머리에 짐을 지는 짐꾼들이 많습니다. 파인애플은 뾰족한 표면 때문에 바구니에 담아 배달하는데요. 한 바구니에 보통 50kg. 이렇게 이고 몇 킬로씩 걷는 건 예산일입니다. 8년 경력의 짐꾼. 골목골목 최대한 빠른 길을 찾아다니는 건 기본. 고개 한번 숙이지 않고 장애물들을 쏙쏙 피해갑니다. 이게 오래 일한 사람들의 노하우라고 하는데요.
सिर दर्द नहीं कर रहा है। आदत पड़ गया है। 이번 배달지는 시장 안에 있는 손질 가게 20여 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가까운 편이라지만 50kg에 되는 무게를 이고 쉼없이 걸으니 이미 온몸이 땀에 푹 젖었습니다. 하루에 100번 가까이 파인애플을 나른다고 하는데요. 환산하면 5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옮기는 겁니다. 뉴델리에서 가장 큰 청과물 도소매 시장답게 하루 방문객만 수만 명. 시장을 찾는 이들을 위한 길거리 음식점들도 다양합니다. 가장 많은 것이 밀가루 반죽을 기름에 튀긴 파니푸리. 속이 비어 공갈빵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간식과 비슷한데요. 푸리 3장에 향신료가 들어간 소스까지 해서 20루피, 그러니까 한화로 300원이 조금 넘습니다. 한 끼 식사로도 좋고 값도 싸 짐꾼들에게는 식사 대신이라고 하네요. बहुत बढ़िया है। खाना खाएंगे तो ताकत हुआ थोड़ा काम करेगा, भूखा थोड़ा कितना देर चलेगा। फिर 12-1 बजे खाना खाते हैं, वापस शाम को खाना बना के खाते हैं। 아니 그런데 저건 또 뭔가요? 분명 사람인데? 본인 키만큼이나 높게 지푸라기를 쌓은 사람. 라임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도매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적인 짐꾼 중 하나인데요. 근데 저 지푸라기는 어디에 쓰는 걸까요? घास लगता है माल में चिकना होने के लिए 쉽게 물을 수 있는 과일의 완충제로 사용되는 지푸라기. 때문에 과일을 거래하는 곳 근처에는 지푸라기만 모아 판매하는 짐꾼들이 모여 있는데요.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उसमें लगती है ये। अब क्या करे बाबू, गरीब आदमी है, करना पड़ता है पेट की खातिर, बच्चे भी तो पालने, क्या करे गरीब आदमी। 다른 물건들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주로 이 일을 하는데요. 배달량은 대중이 없이 주문에 맞춰 배달합니다. कितने साल से काम कर रही हैं? हमें तो यहाँ 25 साल हो गए। 25 साल से। क्या उम्र है आपका? उम्र 60 साल है। कितने पैसे देते हैं आपको खरीदने के? दे देते हैं 10-20 रुपए। 하루 종일 일을 한다고 해도 손에 쥐는 돈은 150루피가량. 토마토 1kg이 약 200루피 정도 되니 정말 얼마 되지 않는데요. 아이들을 위해 25년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बहुत भारी होता होएगा 25-30 किलो। ये तो आप डोन जैसा बिक जाता है तो ले आते ही नहीं, बिकता तो पड़ा रहता तो लाते ही नहीं। मोटा मोटी कितने बार अप डाउन करते हैं? मोटा मोटी कर लेते हैं 4 बार 3 बार। 짐꾼이 날라다주는 지푸라기는 다시 재활용이 되는데요. 대부분 연하고 물러지기 쉬운 과일들을 포장할 때 활용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자두 거래상들에게 인기라고 하는데요. 종이만 사용했을 때보다 완충 효과도 있고 수분까지 흡수해 무르는 게 덜하다네요. 한밤중에도 환히 불을 밝힌 아자두푸르 만두. 도매시장이 밤 11시부터 열리기 때문인데요. 다른 주에서 오는 대형 트럭은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만 진입이 가능. 워낙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라 통행 시간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पूना से रास्ता तो जी 4 रोज लगता है जी। हम बेंगलोर से 50 घंटा। 도로 위에서 자고 먹으며 며칠 만에 시장에 도착했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 복잡한 시장 안에서 사람과 짐들을 피해 운전을 해야 하는데요. 특히 채소 판매 구역은 길까지 좁아 고도의 운전 기술이 필요합니다. 약속한 시간에 맞춰 물건 배달을 해야 하니 애가 타는 운전자들. 한참 동안의 실랑이 끝에 주차 완료. 이제야 한숨 돌립니다. यहाँ लगा चित्रदुर्गा से 42 घंटे। चलाना थोड़ा मुश्किल होता है। हाँ मुश्किल होता है। पार्किंग में भी दिक्कत होता है। हाँ जी। बड़ी गाड़ी चलाने में क्या दिक्कत होता है? बड़ी गाड़ी में दिक्कत होता है, इसमें गर्मी बहुत ज़्यादा लगती है। 숨 쉴 틈도 없이 시작되는 하차 작업. 이렇게 서두르는 건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열리는 경매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운전자들도 짐을 다 내리고서야 휴식을 취하는데요. 화려한 외관만큼이나 화려하게 꾸며진 내부, 잠을 자는 공간이며 식사에 필요한 도구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ट्रक को अपने दिल के लिए सजाते हैं जो अपने मन लगे इसमें बस. 경매는 채소의 종류에 따라 소규모에서 대규모까지 다양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완두콩 경매가 한창입니다. 우리네 경매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는 않네요. इनको लग रहा है कि आपका गर्दन में बहुत दर्द करता होगा. अब आदत पड़ गई भाई साहब, 22-23 साल हो गए और कंटिन्यूटली मतलब 8 से 14 घंटे लगातार. अब बैठ गया, अब दोपहर को उठूंगा, दोपहर को 11-12 बजे अट बैठा लो, गर्म पानी पी लेते हैं, ठीक है. 경매가 끝난 상품들은 구매한 사람들에게 보내지는데요. 이때 꼭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찢어진 토대를 꿰매는 작업. 이 작업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요. सिलाई मार रहा हूँ. हाँ, पैकिंग. 보통 하루 저녁에 꿰매는 토대만 수백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창 경매가 시작이 되면 새로운 짐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헬이라고 부르는 수레로 짐을 옮기는 수레꾼인데요. 대규모로 짐을 옮길 수 있어 받는 비용이 많은 대신 의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हम लोग रात 10 बजे आते हैं, उसके बाद सुबह 5-6-7 बजे तक रहता हूँ. इससे 700 रुपया बहुत हो गया. 수레의 가격은 15,000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24만 원 정도가 드는데요. 수레만 있으면 1톤까지 짐을 실을 수 있어 버는 돈도 그만큼 많습니다. 수레 하나의 무게만 100kg. 거기에 짐까지 올리면 무거워 여럿이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나온 지 한참 만에 의뢰 전화가 들어온 수레꾼. 11살부터 아자드 푸른 만디에서 짐을 나르고 있는 베테랑 수레꾼입니다. टिंडा तो वहीं से ले गए. सब्जी बेचते हैं लोकल मंडी, इसलिए यूज करते हैं कि ये वजनदार होता है. इनका आदत रहती है और हम पे वजन नहीं उठता है इतना. जल्दी देखना यार, गाड़ी लगेगा यहाँ. हाँ तो खीरा उठा कर लाना यहाँ से, इधर से उठा कर लिया. 의뢰인을 따라다니며 다양한 곳에서 물건을 옮기는데요. कोई 20 देता है, कोई 10 देता है. 어릴 적부터 갈고 닦은 솜씨로 누구보다 능숙하게 수레를 다루는 작업자. 하지만 그에게도 힘든 코스가 있는데요. 바로 대형 트럭 사이를 지나는 일입니다. 대형 트럭 사이에 딱 끼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결국 직접 나서서 트럭들을 한 번에 정리. 13년 경력의 내공이 빛을 발하네요. 평소보다 더 복잡한 시장. 이럴 때는 발로 뛰는 것이 상책. 수레를 두고 나섭니다. ये मरता का शिमला बोला है.
बोला जी टोपी वाला ने ये मर का किसके पास आप ही पास बोला यही बुलाना इसको इसको खोलना हां क्या खोलना एक अथी ले आओ शिमला लेके आएगा 피망 주문처를 찾지 못하는 상황. 같은 물건 파는 곳이 많아서 주문처를 헷갈리는 일이 많다네요. दो है हां एक भी है कि दो दोनों ले जा दो लेने 다행히 얼마 헤매지 않고 피망 상자를 찾았네요. 서둘러 수레로 돌아가는데요. 지칠 법도 한데 잠시도 쉬지 않은 수레꾼. 빨리 일을 처리해야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어 서두르는 겁니다. 건당으로 돈을 받다 보니 시간이 곧 돈, 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작업도 막바지. 트럭에 짐을 싣기만 하면 되는데요. 어느새 온몸은 땀으로 뒤범벅이 됐습니다. मेहनत का कौन है खून ही निकल जाता है शरीर से 3 पे था कितना हुआ 3 3 6 और 5 11 11 एक मटर 12 16 22 हो गए. 옮긴 짐은 무게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요. 이번 일로 번 수입은 560루피. 한 끼 식사값이 보통 20에서 30루피인 걸 감안하면 꽤 번 겁니다. कितने घंटे में दो बेटा बेटी 2 लड़का है कारण क्या है वो खिलाएगा कौन किसको वही बाल बच्चा को 경매 시간이 끝나면 시장을 빡빡하게 메웠던 5,000대가 넘는 트럭들도 하나둘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과일만 전문으로 거래하는 C블록에서는 잭프루트 하차가 한창입니다. 나무에 달리는 과일로는 가장 큰 걸로 알려진 만큼 무게가 꽤 나갑니다. 우리에게는 조금은 생소한 열대 과일 중 하나인 잭프루트. 단맛이 나고 질감이 독특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통째로도 거래를 하지만 껍질이 단단해 손질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ये सब्जी में ज़्यादा होटल में 10 बजे 5 बजे सुबह कम मेहनत का काम है मज़ा आएगा क्यों नहीं मज़ा ही मज़ा है भाई आपका खुश रहे 고기 맛이에요. 고기 안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베지테리언들. 이걸로 요즘 햄버거에 들어가는 이거 원료예요. 인도는 종교적, 윤리적인 이유로 15억 인구의 30% 정도가 채식주의자라 찾는 이들이 많다네요. 대형 트럭과 상인들이 한 차례 빠져나가 조금은 한가해진 시장. 짐꾼들에게도 유일한 휴식 시간입니다. वो सब पलेदार है माल उतारने वाला अभी सोने गाड़ी आएगा लग जाएगा इसका गाड़ी आ गया दे उठ गया 출입하는 차량 대수는 줄지만 새벽에도 끊임없이 들어서는 대형 트럭들. 쪽잠을 자던 짐꾼들에게 차 소리는 알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자드푸르 만기의 짐꾼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가게 전담과 건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1년 내내 공급되는 망고는 전담 짐꾼들이 많은데요. काम खत्म हो गया हाँ काम खत्म हो गया यहीं सो जाते हैं 2 घंटे 누군가에게는 휴식 시간이지만 일거리가 곧 돈이 되는 짐꾼들에게는 쉴 잠이 없습니다. 수레로 짐을 나르는 건 아니지만 짐 옮기는 일을 의뢰받은 수레꾼. 멀리 배달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트럭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시장에서 짐을 나르는 일로 잔뼈가 굵어진 만큼 단골들이 없지는 않은데요. 일거리가 없을 때도 있는데
하루에 2건이나 연달아 일을 했으니 운이 좋은 겁니다. दूसरा व्यापारी आया, वो बोला कि कम करेगा, बोला हाँ हम कम करूँगा, कम करा, तो 5 रुपये दिया काटी पेटी, तो 2 आदमी था, तो 125 रुपये हुआ, एक और कम है वहाँ तरफ व्यापारी आया है, माल ले रहा है वो। 보통 하루 평균 수입이 500루피, 오늘 벌이만 685루피니 꽤 벌이가 좋습니다. 새벽 시간 졸음이 몰려올 때가 되면 하나둘 이곳으로 모여드는데요. 차이를 판매하는 노점입니다. 800 850 800 950 जैसे काम के ऊपर बाबू। दूध, चीनी, चापत्ती, लौंग, इलायची, अदरक। 한 잔에 20루피라 벌이에 비해 비싼 편이기는 한데요. 인도의 국민차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마시고 사랑받는 차라고 합니다. अच्छा है, ये आराम करने तो रेस्ट मिलता है ना, नींद आता है ना, इसको जरूरी चाहिए। 차이 한 잔으로 힘을 내 다시 일터로 돌아갑니다. 상인들만큼이나 많은 짐꾼들의 일터, 아자드푸르 만디. 아침이 오면 짐꾼들의 하루도 끝이 납니다. भाई काम पूरा हो गया, अब चल रहे सोने। हम लोग भी जा रहे हैं सोने। हम लोग भी जा रहे हैं सोने। जा रहे हैं सोने।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시장 내부에 있는 숙소. 이곳에서 생활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 घंटे। 대부분 집이 멀어 시장 안에 숙소를 얻어 살고 있는데요. 돈을 아끼려고 하루 한 끼는 만들어 먹습니다. 아침 메뉴는 인도 사람들에게 밥인 로티라는 납작빵 2어 개가 전부입니다. तो गोवा सुत रहा? हाँ सुत रहा ओ ठीक। वर्षा ना हो जाए? ना वर्षा ना हो जाए वही ना झापले। 손녀의 얼굴 한번 보는 게 짐꾼에게는 큰 행복이라는데요. सो गया था ना, अभी उठा, अब जाएगा मंदिर है, जाओ तो मंदिर पर पूजा कर दे। 6 महीना साल भर पर चला जाए। बच्चा सब पढ़ता है, ये BA सब किया है, सब शादी ब्याह किया है, वो घर द्वार बनाया है, जमीन सब दिया है। 짐꾼들은 오늘도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고단함을 이겨냅니다.